너는 내 무의식이 내 의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내 인생의 사랑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사랑에 대한 너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미리 경고하겠다. 곧 네가 들을 이야기는 네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심지어 종이에 적힌 대로라면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서 왜 공허함을 느꼈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다. 내 무의식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 우주의 자석처럼 작용하여 내 개별화 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숨겨진 패턴이 있다. 융은 이를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불렀으며 이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삶 속에서 작용하며 네가 사랑과 관련해 내리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너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불안한 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하기보다 자신이 원한다고 믿는 것을 쫓느라 너무 바빠서 이런 신호를 무시한다. 내가 영혼이라고 말할 때 나는 헐리우드 영화의 값싼 로맨티시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 성격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훨씬 더 깊고 변혁적인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인간 심리에 대한 40년이 넘는 연구 동안 융은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했다. 그는 진정한 사랑,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사랑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놓치거나 오해하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신호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우연이나 로맨틱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뇌의 가장 원시적인 층에서 작용하는 깊은 원형적 힘의 실제 발현이다. 네가 인생의 사랑을 만났다는 첫 번째 신호는 융이 내 원형적 짝의 활성화라고 묘사한 것이다. 이는 대중심리학에서 말하는 궁합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 모든 남성 안에는 융이 아니마라고 부른 무의식적인 여성적 요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여성 안에는 아니무스라는 무의식적인 남성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것들은 공중에 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관련한 내 모든 결정을 신경학적, 호르몬적 변화로 측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다. 융은 남성의 아니마가 주로 중요한 여성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초기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은 첫인상에 머물지 않고 인생을 거치며 의미 있는 모든 여성 경험의 요소를 통합하며 계속 발달한다. 여성의 아니무스는 이와 유사하지만 반대되는 패턴을 따른다. 주로 남성 관계를 통한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네가 인생의 사랑을 만날 때 신경학적 차원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고 에퍼틀레스하게 네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활성화한다. 나는 몇 주 만에 사라질 수 있는 피상적인 육체적 끌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공명을 말한다. 그 사람은 네가 존재조차 몰랐던 부분을 깨운다. 갑자기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성격의 측면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한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억눌러 왔던 감정적 민감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내면의 강인함과 리더십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너와 함께 보내도 네가 정말로 이해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너를 참아주거나 어쩌면 나름대로 사랑할 수 있지만 결코 깨뜨리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와는 첫 만남부터 마치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낯선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처럼 이상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로맨틱한 투사도 아니다. 이것은 내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완벽한 짝, 즉 내 심리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인식하는 것이다. 융은 이 순간 뇌의 깊은 기억과 연결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관찰했다. 마치 오래전에 잊었던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이 놓치는 결정적인 점이 있다. 이 활성화는 처음부터 항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깊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윤근, 우리의 가장 깊은 원형이 건드려질 때 콤플렉스 성좌라 불리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 너의 전체 심리 구조가 재조직된다는 뜻이다. 마치 누군가 내 심리적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내 허락 없이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다. 너는 이 사람이 네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매혹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주의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 인생의 사랑은 너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것은 원형적 차원에서 너를 변화시킨다. 이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너는 이 활성화의 즐거운 부분만 경험할 수 없다. 이는 네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성격 패턴을 뒤흔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전체 패키지다. 윤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 다가올 변화의 강렬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신호는 윤기 심리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본 그림자의 통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즉,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한 부분이다. 그림자는 우리의 부정적인 면뿐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 숨겨진 재능, 억눌린 열정, 가장 원초적인 본능도 포함한다. 윤근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파괴적이 되어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망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관계 갈등은 윤기에 따르면 표면적인 다툼의 주제 때문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부분이 타인에게 투사되기 때문이다. 네가 인생의 사랑을 찾으면 대부분의 관계가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네 그림자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신비롭게도 그 사람은 내 그림자를 건강하게 의식적 성격에 통합하도록 도와준다. 그는 내 어두운 면을 비난하거나 너를 바꾸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너의 전체 존재를 논리를 뛰어넘는 이해로 받아들인다. 너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네가 가장 어둡거나 문제가 많은 모습일 때조차 완전히 너 자신일 수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나는 단지 누군가가 네 약점을 마지못해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약점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점으로 바꾸거나 적어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전의 관계를 망쳤던 너의 지나친 비판 성향이 갑자기 상황을 개선하는 귀중한 능력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결함이라고 여겼던 너의 고집이 건설적인 목표를 향할 때 존경할 만한 결단력으로 드러난다. 너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과도한 민감성이 탁월한 공감 이해의 도구로 변한다. 윤근 진정한 개별화, 네가 진정 누구인지 되는 과정가 그림자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인생의 사랑은 연금술적 거울처럼 작용하여 내 그림자를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형해야 할 것으로 보게 만든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또한 이 사람이 끊임없이 당신의 자아를 도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차라리 숨기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당신과 맞설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이런 일을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당신의 적이 되지 않으면서 한다면 당신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은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확장하며 자신을 더 완전한 버전으로 만드는 초대입니다. 윤근 그러한 변혁적인 관계에서 갈등이 연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성장을 위한 신성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어쩌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윤근 수년간 겉보기에 무관한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 이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관찰한 후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시성을 우주에 존재하는 더 깊은 질서를 암시하는 의미 있는 우연으로 정의했는데 이 질서는 인과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당신 인생의 사랑에 관한 한 이러한 동시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점점 더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형태를 띱니다. 저는 같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단순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합리적 설명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시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의 조율된 연속을 의미합니다. 윤근 환자들이 동시성의 연쇄를 경험하는 사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그는 그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것, 서로 만날 운명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제3자를 통한 연결, 심지어는 기이할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에서 나타난 꿈과 예감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사랑과 관련된 동시성에는 일반적인 우연과 구별되는 특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들은 위기 순간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개인적 의미가 있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자주 포함합니다. 셋째, 그것들은 의식적인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완전히 낯선 출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요소를 종종 포함합니다. 윤근 동시성이 우리가 개인의 운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원형적 자아라고 불렀던 우리 자신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진실된 버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동시성의 연쇄를 경험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과 함께할 때 동시성이 거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우주가 직접 두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어떤 의도적인 계획을 넘어 여러분의 길이 계속 교차하도록 사건을 조율하는 더 높은 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었다고 해서 동시성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미묘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형태로 발전하며 강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윤기 신비적 참여라고 부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합리적 설명을 넘어서는 심리적 연결입니다.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빈도보다 훨씬 자주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거나 보완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태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여러분이 일종의 공동감정 레이더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윤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동안 상대방이 위험에 처하거나 고통받고 있을 때 동시에 신체적 감각을 느낀 커플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자기암시가 아니라 윤기 수십 년에 걸쳐 꼼꼼히 연구한 측정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신비적 참여는 감정적 의존이나 공의존이 아니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서로를 정상적인 언어나 신체적 의사소통을 넘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의 주파수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윤기 자신의 업적의 정점으로 여긴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우리 모두 안에는 인류 전체와 공유하는 보편적인 행동과 경험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형에는 연인, 현자, 전사,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아버지, 영원한 아이, 속임수꾼 등 수많은 인물이 포함됩니다. 윤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원형의 일부만을 활성화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대규모 오케스트라에서 몇 개의 악기만 연주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불완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며 항상 같은 역할만을 하면서 우리의 인간성 전체의 레퍼토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람은 마치 여러 원형을 동시에 조화롭게 활성화시키는 만능 열쇠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연인만이 아니라 내면의 현자, 보호적인 돌봄자, 두려움 없는 모험가, 창의적인 예술가 또는 완전한 성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다른 원형적 측면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감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연민을 느낄 수 있으며 일에서 더 창의적이고 결정에서 더 지혜로우며 일상에서 더 장난기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역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심리 구조 속 숨겨진 잠재력을 실제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윤근 진정으로 변혁적인 관계에서 양쪽 파트너가 서로의 최고 원형 실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마치 서로가 오랫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보물의 비밀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아무 노력 없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상 주려고 하거나 역할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이 존재하는 줄 몰랐던 성격의 측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마침내 모든 건반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를 만난 피아노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활성화는 당신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창의력이 커지고 리더십이 향상되며 직관이 예리해지고 유머 감각이 발전하며 도전에 맞서는 용기가 커집니다. 마치 그 사람이 수년간 어둡게 남아있던 당신 성격의 방에 불을 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깊은 것은 이 원형적 활성화가 상호적이며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의 최고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당신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변혁적인 효과를 줍니다. 함께 여러분은 서로가 더 완전하고 진실된 버전이 되도록 하는 심리적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윤근 이러한 상호 원형적 활성화를 경험하는 커플이 종종 어느 한쪽이 혼자 가질 수 없었던 능력을 개발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지능은 각자의 지능 합보다 뛰어나고 공동 창의력은 각자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초과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위기 극복 능력,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변혁적인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과 함께 당신의 개인 신화를 살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입니다. 윤근 모든 사람이 고유한 신화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원형적 이야기입니다. 이 개인 신화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 나와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의 발전을 이끄는 깊은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신화를 의식적으로 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마치 완전한 대본을 받은 적이 없는 연극의 배우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그들은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연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자신이 속한 더 큰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당신의 인생의 사랑이 나타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 속에 들어맞는 것만이 아니다. 그의 존재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완전하게 만든다. 마치 지금까지 당신이 신화의 절반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서사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윤근 두 사람이 이러한 신화적인 공명을 찾을 때 그들이 대립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차이가 각자의 부분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보완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당신의 이전 삶이 가치나 의미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거의 모든 경험, 가장 깊은 고통, 가장 파괴적인 실패,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공, 이 바로 이 만남을 위해 필요한 장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다. 모든 트라우마는 지혜가 되고 모든 상실은 더 나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임이 드러나며 모든 외로움의 순간은 이 연결에 필요한 내적 힘을 길러온 시간으로 이해된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진정으로 당신이 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가 되는 길이다. 그는 이 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절정에 달한다고 보았다.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도록 촉매제가 되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삶이 더 깊고 거의 신비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마치 모든 흩어진 경험들이 갑자기 하나에 일관되고 아름다운 패턴으로 맞춰지는 듯한. 그 사람이 단순히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이해가 있다. 진정으로 인생의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과 표면적인 대체물을 계속 찾는 사람을 구분하는 요소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는 수준의 자기인식과 감정적 정직함이 필요하다. 겉모습에 머물러 공유된 관심사, 신체적 매력,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승인과 같은 명백한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의 원형적 깊이에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 윤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피하는 이유가 그것이 너무 많은 성장, 너무 많은 변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쌓아 올린 가면 너머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너무 많은 정직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원형적인 사랑, 인생의 사랑. 은 당신이 작게, 편안하게 숨어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림자를 직면하며 분리해두고 통제하려 했던 자아의 측면들을 통합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한다. 이러한 사랑은 삶과 정체성에 대한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게 만든다. 그것은 이성적 이해를 넘어서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 의식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변화를 믿게 만든다. 당신은 이러한 변화의 수준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취약함, 모든 불완전함,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보게 될 때,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더 깊어질 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똑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지금 이 5가지 신호가 당신의 삶에 있다면 두려움이나 익숙하지만 제한적인 패턴에 대한 습관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당신의 무의식은 운명과 개성화 과정에 대한 깊은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자아의 한 버전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윤근 사랑을 외부 환경에 따라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원형적인 힘, 심리 구조를 완전히 재편성하고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변혁의 에너지, 으로 보았다. 이 힘은 일반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법칙을 따른다.
그것은 조작이나 통제에 반응하지 않는다. 강제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 없다. 오직 진정한 순간에 나타날 때 알아차리고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윤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지적했다. 가장 깊은 연결은 종종 전통적인 로맨스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서서히 깊어지는 우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 겉으로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공통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또는 두 사람이 전혀 로맨스와 무관한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라날 수 있다. 원형적인 사랑은 영화에서 기대하는 극적인 연출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그것은 해가 서서히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출처럼 천천히 드러난다. 원형들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우연의 일치들이 늘어나고 그림자가 건강하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5가지 신호는 관계가 쉽거나 도전이 없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근 가장 깊은 연결이 표면적인 관계보다 더 많은 갈등, 성장, 변화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어떤 인간 경험도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 진정으로 당신이 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가 되는 기회.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활성화, 그림자의 건강한 통합, 의미 있는 동시성의 증가, 여러 원형의 활성화, 그리고 개인적인 신화를 살아가는 느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성스러운 무언가, 평범한 사랑을 넘어 영적 변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무언가를 찾았다고 말하는 신호다.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기회를 거부하게 하지 마라. 익숙한 것의 편안함이 비범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게 하지 마라. 의심의 목소리, 내부든 외부든가 당신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연결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설득하게 하지 마라.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설령 의식이 의심, 저항,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안다. 비록 자아가 익숙하지만 제한적인 패턴에 매달리고 있을지라도 만약 이 신호들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작은 자아에 머무르는 익숙한 패턴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낼 것인가? 윤근 진정한 사랑과의 만남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의 신성과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내적 양극의 화해, 대립의 결합을 경험하고 완전한 자기 전체성을 나타내는 원형적 자아의 실현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당신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인식했다. 당신의 인생 궤적을 결정할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반하더라도 당신은 이 더 깊은 지혜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낼 것인가? 신호는 이미 여기에 있다. 표면 너머를 볼 용기가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원형들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된 누군가에 의해 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동시성은 흐르고 있다. 우주의 지혜를 신뢰하는 누군가에 의해 추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개인적인 신화는 펼쳐지고 있다. 자신의 최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인생의 사랑은 단순히 지금의 삶에 편안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이 변혁적인 경험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진정하고 완전하며 강력한 자아로 가는 문이다.